이 이야기는 평생 믿었던 남편의 이름이 다른 여자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김말순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은행 안은 점심 무렵이라 한산했어요. 창구 유리 너머에서 직원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는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한마디에 김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등의 핏줄이 불쑥 솟았어요. 사망자요? 네. 박영식 씨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박영식 국민연금 정기출금.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20해 전에 죽었어요. 직원은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그런데요, 기록상으로는 살아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창구 밖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은행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최근 주소지가 남해로 변경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달 연금이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해라니. 남편이 실종됐던 바다가 바로 그곳이었죠. 그녀의 눈앞에는 20해 전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천, 상여를 잡은 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하얀 꽃자수가 흐릿했어요.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행정착오일 수도 있고요. 가족분이 대신 처리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요?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얼굴이 스쳤어요. 아들 영철.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계좌 정보는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록상으론 박영식 씨 명의로 계속 지급 중입니다. 말수는 손가락 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돈이 나가고 있다. 그럼 나는 20해 동안 누구의 제사를 지낸 거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창구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다시 말을 걸었지만 말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지갑 속에 남편의 사망진단서 사본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가방 속 깊숙이 눌러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식, 내가 살아있다면 이번엔 내가 널 찾으러 가요. 은행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멀리서 웅웅 울렸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은행 간판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을 때 눈가에 흐른 건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살려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말수는 지팡이를 짚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 눈빛은 맑게 빛났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확인하죠. 박영식,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지 아니면 누가 당신 이름을 훔쳤는지.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해 직행버스. 말수는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결국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남해면 남해로 가죠.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누군지 내가 끝까지 밝혀보죠.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정류장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는 말순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선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말수는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엔 사망자 명의로 연금 출금이라는 말만 맴돌았죠.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싶어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사망일자
2003년 7월 19일 민원실 문을 열자 사람들 웅성거림 속에 형광등 불빛이 쨍하게 머리를 때렸습니다.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번호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사망신고된 사람 이름으로 주소가 옮겨졌대요. 박영식, 내 남편 이름이에요. 직원이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사망신고 돼 있네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네요. 2015년에 전입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가능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주소를 옮긴다고요? 직원은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살아있다고 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정정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본인이 살아있다고 말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세상이라니요.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20해 동안 내가 기도한 건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네요. 살아있는 도둑을 위한 거였네요. 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소지 변경 기록이 남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이상한데요. 대리 신청 흔적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 네, 가족분이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가족. 그 단어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머릿속에 아들 얼굴이 스쳐갔어요. 혹시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누군지 기록이 있나요? 개인정보라 이름은 가릴게요. 하지만 관계란에 아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지고 서류가 덜덜 떨렸습니다. 직원은 그저 행정 절차를 설명하듯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대신 정정하면서 잘못 처리된 사례가 많거든요. 착오가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건 누가 살리려 한 거예요. 죽은 사람 이름을요. 직원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창구 유리 너머로 그녀의 눈빛이 똑바로 박혔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노인의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밝히겠다는 결심의 빛이었죠. 이 주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해군 창선면 리입니다. 터미널에서 버스 타시면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알겠어요. 말수는 사망진단서와 주소 메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는데 유리문 위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연금 대리 수령주의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제출.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지 결국 가족이었구나. 바깥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갑니다. 행정이 아무 일도 아니라 해도 내 인생은 아주 큰 일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지팡이 끝이 인도 위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의 눈빛은 이미 남해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살아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직접 찾아갈 차례였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김말수는 조용히 전등을 켜고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 정정 내역 그리고 구청 직원이 적어준 주소 메모 한 장. 그 글자를 바라보는 동안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내가 신고했는데 내 아들이 고쳤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믿어온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 영철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소주 냄새와 함께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밥 드셨어요? 영철아,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응? 무슨 말이에요? 오늘 구청 갔더니 내 아버지 주소가 살아있더라. 살아있다고요? 그래, 남해로 옮겼다더라.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착오 아닐까요? 착오? 사망신고는 내가 했는데 정정신청에 내 이름이 있더라. 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그거 그냥 행정 오류일 거예요. 내가 한 거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겠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말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모를 리 없지. 내 아버지 이름인데.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왜? 아빠 얘기 그만 좀 해요. 그냥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 말에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난 일?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게 지난 일이냐? 엄마, 아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사업 망하고 빚지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잊지 않았어. 왜냐면 그 사람 죽었을 때 내가 직접 관에 손을 얹었으니까. 영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제발 그냥 있으세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요. 일은 이미 커졌어. 왜요? 은행에서 연금이 나가고 있대. 내 아버지 이름으로. 그 순간 영철의 손끝이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모르는 척 하지 마라. 너 알고 있었지?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곧 예라는 답이었죠. 말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내가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엄마, 남해로 갈 거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앉은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말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듣자. 하지만 지금은 진실부터 봐야 해.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빗줄기가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말수는 한참 그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가방 속 사망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넣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당신 보러 갈게요, 박영식.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가요. 카메라는 창문 너머로 천천히 빠져나가며 어둠 속 홀로 앉은 그녀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빗소리가 더 커지고 그 속에서 그녀의 결심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 산 사람, 이번엔 내가 끝을 보죠. 다음 날 새벽 김말수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은 오래돼 색이 바랬지만 손잡이만큼은 단단히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안방 서랍을 열어 남편의 사망진단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챙겼습니다. 서류를 접을 때마다 손끝에서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터미널로 향하던 길,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나.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라도 해야죠. 내 인생에서 남은 시간만큼은 남의 이름으로 흐르게 두지 않겠어요. 버스 터미널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커피 자판기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묻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르신? 남해요. 목적지는요? 죽은 남편 보러요. 직원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표를 건넸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자리가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무릎 위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요.
엔진 소리가 천천히 울리며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차창 밖으로 바다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젊은 부부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 어깨에 기대어 잠들자 말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옛날 기억이 스쳤습니다. 남편 영식이 젊던 시절, 새벽 시장에 함께 나가던 그때, 손이 거칠었지만 괜찮다던 그의 말이 따뜻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이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올 때 햇빛이 차창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눈부심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둠보다 밝은 게 더 무서워요. 밝은 곳에서 다 드러나니까요. 중간 정류장에서 잠시 쉬는 동안 옆 좌석의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행 가세요? 응, 잃어버린 사람 찾으러 가요. 연락은 되세요?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죠. 하지만 돈이 움직이니까 사람도 어딘가엔 있겠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꼭 찾으세요. 그럼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찾아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해의 물빛은 잿빛 겨울 하늘 아래서도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식, 당신이 거기 있다면 이제 나한테 숨을 곳은 없어요. 버스 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참고 견디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싸우러 가는 얼굴이었죠.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멀리서 남해군 창선면 가는 분 운전기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등 뒤로 버스의 먼지가 흩날리고 그 속에서 말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이제 진실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죠. 남해의 공기는 짠 바다 냄새와 함께 서늘했어요. 김말수는 터미널 앞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손에 쥔 주소 메모를 다시 펴봤습니다. 창선면 리 152. 버스 운전기사가 말해줬죠. 그쪽 골목은 조금 올라가야 해요. 파란 대문 있는 집일 겁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파도 부딪히는 소리만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죠. 죽은 사람을 찾으러 온 노인처럼 보일 거야. 길 끝에 정말로 있었습니다. 파란 대문, 덩굴이 문 위로 자라나 있었고 기둥 옆엔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진짜가 나오겠지. 여보세요? 문을 두드리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온 중년 여자, 수건 끝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여기 박영식 씨 사세요? 우리 집 사람인데요. 누구세요?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우리 집 사람. 그 말 한마디가 20해 세월을 찢듯 스며들었어요.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어요. 그 목소리 박영식이었습니다. 문틈이 열리고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그는 순간 멈춰서더니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말순이 너냐? 그래, 나야. 주변의 소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안 들렸어요. 오직 둘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20해 전에 죽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 부엌의 여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말수는 천천히 그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요, 내 남편이었어요. 공기 속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여자의 손에 들린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순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죽은 척하고 내 연금으로 새살림 차렸죠. 그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다 사정이 있었어. 사정? 그녀는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사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자는 겁먹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줄게요. 경찰서에서. 그녀의 말끝은 차분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바다 바람이 불어와 문틈을 흔들었어요. 덩굴잎이 흔들리며 벽을 긁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내 이름 속에 살아있었던 거야. 그녀의 발걸음이 골목길을 내려갈 때 마을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고 알려주는 것처럼요. 대문을 나선 김말수는 몇 걸음 못 가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서 밥을 먹고 있네. 분노보다도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바람이 불어 코끝이 시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죠.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나 잠깐만. 박영식이 쫓아나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마르고 어깨가 좁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비겁했습니다. 말수나, 그렇게 화낼 일 아니야.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게 화낼 일이 아니라고? 그땐 살려고 그랬어. 사체가 몰려왔고 너까지 다칠까봐. 그래서 나 대신 죽은 사람 만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수건을 꽉 쥔 채 불안한 얼굴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들어가 있어. 그분이 누군데요? 말순이 그 여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은요, 내 남편이에요.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해 전에 죽은 사람인데 지금 여기 살잖아요. 여자가 남편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 사실이에요? 그게 오래된 일이라. 그럼 진짜 죽은 척한 거예요? 그땐 내가 너무. 말순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땐? 지금은요? 지금은 내 연금으로 살고 있잖아.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들어온 거야. 나도 몰랐어. 자동으로 사람 이름 훔쳐서 쓰는 세상이 어딨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다 얘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잠깐만, 말수나. 그 여자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당신은요? 나도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살고 싶으면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녀는 지팡이를 세게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은 척하고 남의 이름으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 같이 사과해야죠. 바람이 불어 덩굴이 흔들렸습니다. 문짝이 덜컹거리며 철컥, 철컥 울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은 돈 한 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이름 돌려받기 전엔 돌아가지도 않아요. 남편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바다가 붉게 물들 때까지 말순의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끝까지 간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김말순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슈퍼 옆에 붙은 마을회관 문 앞에는 신문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이장은 라면 박스를 정리하다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관광객인 줄 알았더니 어르신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 박영식 씨 아시나요? 박영식? 아, 서울서 내려온 사람 말입니까? 그래요. 사업 망해서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 좀 조용한 분이지요. 혼자 살다가 여자 하나랑 같이 산다고 들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여기선 그냥 사모님이라 불러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이라 죽은 남편이 사모님 부르며 산다니 가슴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이장은 친절하게 차를 내왔습니다. 근데요, 왜 찾으시나요? 그 사람 20해 전에 죽은 사람이라서요. 예, 제가 직접 장례까지 치른 남편이에요. 이장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게 무슨... 그 사람 죽은 척하고 여태 내 연금으로 살았어요. 이장은 말을 잃고 컵을 내려놨습니다. 차 안에서 김이 몰아골랐어요. 그럼 그게 위장 사망이네요? 그래요. 이름은 죽고 사람은 살았죠. 이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그거 신고하셔야겠어요. 요즘 그런 일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고했어요. 근데 그 사람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 사람 요즘 수상했어요. 며칠째 안 보이던데요. 벌써요? 예. 어제도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더라고요. 어디 갔다냐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숨었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장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서 오셨다 했죠? 아드님도 같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 애는 몰라요. 그래요. 그래도 가족이 이런 일로 엮이면 속 많이 상하실 텐데. 속상한 거보다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니요? 내가 평생 사람 믿고 산 게 부끄럽죠.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물빛이 너무 잔잔해서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장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사람들 중에 피해본 사람들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그 양반이 돈 빌려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서울서 사업 크게 했다면서.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 연금만이 아니었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또 사기를 쳤네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같이 경찰에 연락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이미 연락했어요. 이제 증거만 찾으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손 뗀 사람 다 드러날 거예요. 이장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꼭 잡히겠네요. 그럼요.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어요.
회관 밖을 나서자 바람에 바다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살아서도 죽은 척하는 사람은 결국 진짜 죽게 되죠.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가던 말순의 발걸음은 이제 처음 남해에 왔을 때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딘가에서 박영식이 또 다른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 거라는 것도요. 서울집에 도착하자마자 김말수는 현관에 놓인 신발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영철의 구두, 며느리의 슬리퍼, 손주의 운동화.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 속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에 든 남의 주소 메모를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며 손끝이 떨렸어요. 영철아, 오늘 저녁에 좀 일찍 와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영철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진 건 불안이었습니다. 엄마, 남해 다녀오셨어요? 그래. 봤어. 누굴요? 너희 아버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몰랐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녀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사망신고는 내가 했는데 주소 정정은 내 이름으로 돼 있더라. 엄마, 그건 아빠가 부탁했어요. 잠시만 도와달라고. 정말 잠시만이었어요. 잠시가 20회냐?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숟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아빠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업 망하고 돈 빌린 데가 많아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척 했냐? 그땐 저도 어렸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우리 가족이 망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뒤로 연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빠가 자동으로 오는 돈이라 했어요. 자동이면 남의 이름 빼앗아도 돼? 엄마, 그 돈으로 내 애들 학원 보냈다며. 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지금이라도 말해. 그 사람 어디 숨었냐? 몰라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나 대신 경찰서 가서 말해라. 누가 언제 어떻게 그걸 했는지. 엄마, 그럼 아빠 감옥 가요. 그럼 가야지.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의 이름을 훔친 죄야. 아들은 울먹이며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증인이야. 그게 내 마지막 효도야. 거실 시계가 틱, 틱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울음이었어요.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이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날 거야. 말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청 서류와 남의 사진, 그리고 손글씨로 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식 위장 사망연금 부정수급.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내 이름은 내가 되찾을 거야. 죽은 척한 사람 말고 살아있는 내가 살아야 하니까. 며칠 뒤 김말수는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사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의 유리문이 열릴 때 바람이 서류를 흩날리듯 스쳤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쥐고 접수창구로 다가갔어요. 저기요, 제 이름으로 나간 연금 내역 좀 확인하려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는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성함이요? 김말순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 박영식 이름으로도 같이요. 직원은 컴퓨터를 켜고 빠르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이상하네요. 김말순님 연금은 정상인데 박영식님 연금은 활성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활성 계좌요? 네. 매달 정기 이체로 나가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직원은 출력물을 뽑아 건넸습니다. 수령인은 박영식, 대리인은 이영철로 되어 있네요. 이영철? 그게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직원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드님이 대리 수령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영식 수급자, 이영철 대리인, 남해지사 관리.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처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조사해 주세요. 네. 바로 본청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 신고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제 이름을 되찾는 거예요. 그럼 이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겠습니다. 아니요, 사본 한 장만 주세요. 진짜 거는 제 손에도 있어야죠. 프린터 소리가 서류실 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 봉투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박영식, 이건 내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공단 앞에 선 노부부들이 보였습니다. 연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도 나 같은 사람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봉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름을 훔친 사람, 그 대가를 받아야지. 그녀는 공단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양손에 쥔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20의 세월의 억울함이 들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광고판엔 노후를 든든하게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든든하게 살죠. 이제 내 이름으로 받는 연금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김말수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식탁 위에 봉투를 비추고 있었어요. 박영식 연금 수급기록 대리인 이영철. 그 문구가 눈에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겠지. 그동안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가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픔보다 앞선 감정은 결심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말순아. 박영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했어? 제발 그만하자. 이 일 커지면 우리 다 망해. 그래요. 망해야죠. 망해야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영철이도 다칠 거야. 그럼 다 같이 아프면 돼요. 이제 나 혼자 상처 입는 건 끝났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대신 싸워야죠. 혼잣말이었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의 오래된 도장과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반지는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박영식 위장사망 연금 부정수급. 증거 확보 완료. 다음 단계 수사 협조. 글씨는 삐뚤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 현관문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에도 겁먹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속을 때가 됐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틀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웃음에 속지 않아요. 가방 안에는 연금 서류, 남편의 도장,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간다. 그녀의 눈빛엔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박영식, 이제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묵은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난 세월처럼요. 김말수는 검은 외투를 여미고 경찰서 문을 밀었습니다. 안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와 컴퓨터 자판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접수대 직원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르신? 신고하려고요. 위장 사망이요. 예. 어떤 사망이요? 죽은 척한 사람이 있어요. 제 남편이요. 직원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들고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형사님 계십니다. 작은 조사실로 들어서자 젊은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팀 최 형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다고요? 남편이 20해 전에 죽었는데 살아서 제 연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위장 사망, 이거 중대한 사기인데요. 네. 연금도 제 이름으로 계속 나갔어요. 게다가 아들이 그걸 도와줬습니다. 형사는 잠시 놀란 듯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요? 그래요. 피부 치니까 더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어르신, 증거 있으세요? 여기요. 그녀는 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영식 연금 수급 기록 대리인 이영철. 형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자료입니다. 이 정도면 바로 수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 숨을 데 없을 거예요. 남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남해요. 여자와 같이 살아요. 그럼 현장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건 집안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고맙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이제야 살 것 같아요. 형사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연금공단에도 협조 요청 넣겠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하면 될까요? 당신의 이야기 전부 들려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0해 전 남편이 떠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할수록 눈물이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면서라도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형사는 모든 진술을 기록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금 사기가 아닙니다. 이름을 도둑맞은 사건이네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제 이름을 도둑맞은 거예요. 그 이름 돌려받기 전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조사실의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켰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기울며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형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며 남긴 마지막 말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 사는 싸움이에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김말순의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말순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사회부 기자입니다. 기자요? 남의 위장사망 사건 제보 받았습니다. 어르신 남편분 이름이 박영식 씨 맞죠?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경찰 내부에서 공식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제 이야기를 그대로 써주세요. 누구도 편들지 말고요. 약속드립니다. 기자는 다음 날 바로 찾아왔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과 볼펜 하나를 들고 그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날, 사망신고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 그리고 남해에서 마주친 그 얼굴까지. 그녀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히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버텼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믿음이 사기였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했습니다. 이 사건 곧 뉴스로 나갈 겁니다. 어르신 실명 공개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이제 숨길 게 없어요. 그날 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남의 위장사망 사건, 2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으려는 사람입니다. 그 한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는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박영식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고 있네요. 그 사람 도망칠 곳이 없겠죠. 뉴스가 나간 다음 날 박영식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남의 집은 비어 있었고 옆집 아주머니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트럭 한 대가 왔어요. 짐 싣더니 급히 나갔어요. 남해 저녁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말수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혹시 연락 올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끝까지 비겁하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잡히는 게 무섭겠지.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며칠 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말수나 나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잡혀요. 이번엔 도망칠 데 없어요. 나 병이 있어. 오래 못 살아. 그 말 20해 전에 들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요. 며칠 뒤 경찰은 남해 근처 여관에서 박영식이 두고 간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통장 여러 권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서명은 같았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 중 하나가 김말수님 이름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돈을 모았네요. 이름도 인생도 다 훔친 거예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그 통장은 매달 연금 이체금이 들어오던 계좌였습니다.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절차가 필요하지만 주인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끝까지 절차 밟을게요. 그녀의 얼굴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은행 창구를 나서며 내 이름으로 돈을 찾았어요.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아들 영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잡혔어요. 그래. 엄마, 그 사람 병이 많이 나빠요. 그건 그 사람 업보예요. 나 엄마 미워할 자격 없죠.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요. 우린 같은 피해자니까. 그녀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라도 바로 살게요. 그래, 그게 내 아버지보다 100배 낫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며칠 후 법정. 김말수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남편 박영식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20해 전 자기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죽은 척하고 내 연금을 받았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제 이름을 돌려받고 싶어요. 박영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말수나. 미안하단 말로 다 될 일 아니에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지만 그 대신 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김말수는 연금공단 창구에 다시 섰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말수님, 이번 달 연금입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받는 돈이네요. 집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도장은 서랍 맨 뒤로 밀어넣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꺼냈습니다. 김말순.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이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죠. 여보, 이제 그만 미워하오.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 미워할게요. 하지만 다시 속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씁니다.